스승님 좋은 스승님 만나서 오늘이 질문 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그냥 보면서 하나 둘 이렇게 보다가 정말 이 도원 강의가 너무 좋고 해서 이거만 듣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제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름이 좀 나쁘다고 해서 철학관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는 분이 하고 물어봤는데 좀 이런 거 아는 분인데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름을 두루 가지고 혼자서 살면 얼마나 피곤한가고 절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름을 짓는 지 한 3년은 됐는데 그 이름을 내가 불러주기도 그렇고 또 아이 부르자의 마음이가 편안하지 못하고 해서 이래줘도 못하고 저래줘도 못하고 해서 마음이가 그냥 내려가서 이거 빨리 가서 이 잘하는 분인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에 오늘이 시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는 이렇게 기도로 좀 이렇게 아들이 좀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름은 영어인데 이름을 지은 거는 지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영어라고 부르면은 이게 또 나쁜 이름이 돼 이랬지, 또 이 짝걸로 부르면 또 힘을 못 받겠는지 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이거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이름이 나쁠 때는 여기 계신 분도 개명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바꾸기 전에는 2가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3가지 이름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를 쓰는 건 혼란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쓸 때는 나쁜 기운을 상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물컵 보이죠? 이 물컵 보이죠? 그러면 이 물컵에 있는 물은 맑은 물이고 여기에 이제 컵이 있는데 사이다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사이다, 여기는 물. 그러면 이걸 섞으면 믹서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사이다 맛도 나고 물 맛도 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주에다가 맥주 타먹는 경우 있죠? 맥주에다 소주 타먹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해지면서 어떤 에너지는 긍정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에너지는 부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나면서 하나가 긍정적 기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좀 부정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긍정적 기운이 부정하고 섞이면서 긍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주를 그냥 먹으니까 좀 썼는데 맥주를 타 먹으니까 부드러워요. 그리고 술도 적당히 잘 취하고 이 긍정작용하니까 소맥을 타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독한 술은 못 마시고 맥주는 잘 마셔. 근데 맥주만 마시기에는 조금 그래. 그래서 소주를 탔어. 그러니까 좀 잘 취하고 술맛도 좋고, 이런 믹서 작용처럼 우리가 이름이 나쁠 때는 좋은 이름을 함께, 옛날 이름, 새로운 이름을 함께 불러주기도 하고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에너지가 먼저 전자의 나쁜 기운을 상쇄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쓴다 해도 문제가 없고, 단지 이 이름에 정신적 혼란이 온다면 그 사람의 성격 문제예요. 성격 문제가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부정적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아들이 이걸 편안하게 2개 쓰는 걸 받아들이면서 좋은 이름도 쓰고 때로는 호적도 쓰고, 기도할 때 새로 고친 이름 올리고 또 옛날 이름은 호적에 쓰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잘 쓰는데 이걸 기분 좋게 생각하면 이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면서 나쁜 이름의 상쇄 역할을 해주고,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맨날 부담 갖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부정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으로 운영하기에 따라 이건 긍부정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고 나서 예명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예명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예명을 쓰다가 어쩔 수 없이 호적 이름 쓸 때가 있잖아. 동사무소 가가지고 또 때로는 불러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란스럽거나 기운이 나빠지거나 기운이 흩어지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호적을 못 바꾸면 예명을 쓰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본질의 나쁜 이름이 이 좋은 이름에 의해서 기운이 상쇄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처음에 이름을 고치면 바로 호적을 확 바꾸는 분이 있고 좀 쓰다 바꾸는 분이 있어요. 바로 호적을 확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쓰다가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기운이 상쇄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믹서가 된 다음에 안정구조로 바꾸는 게 득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꾸면 이게 좋은 기운인데 이 이름의 기운이 놀라는 거예요. 내 기운은 이 이름에 젖어 있는데 보세요. 내 몸뚱아리, 내 영혼의 기운, 내 마인드의 기운은 이 이름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좋은 이름으로 확 바꾸니까 명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기운의 변화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운의 변화현상은 하나의 출렁이는 현상이에요. 물을 갑자기 쏟으면 출렁이죠. 이런 출렁이는 현상이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렁이는 현상이 나타나서 약간의 미션이 오거나 시험지가 올 수 있는데 이건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좋아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호적을 바꾼 다음에 약간의 기운의 변화를 느끼고 기운의 출렁이는 기운을 느끼고 미션이 올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변화의 느낌은 오는데 그게 일시적 파도 현상이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러면서 좋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호적을 갑자기 바꾸는 분들이 처음에 약간 미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서 잠시 쓰다가 법적 개명을 하는 게 좀 더 편안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스승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ROTC 지금 군 복무 중인데요. 올 6월 달에 이제 전역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사주 우리 가족 사주 스승님 찾아가서 봤을 때요. 아들이 좀 사회운이 약해가지고 그냥 군대 생활하는 것도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사주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그래서요.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그때 스승님께서 부모하고 아들은 떨어져 살아야지 좋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때 못 들었거든요. 그때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집이 용인인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집에만 오면은 주말에 집에 오면 좀 비염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포천에서 지금 군 복무할 때는 거기 공기가 맑아서 용인도 공기 맑은데요. 집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거기서는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걱정도 되고 이제 네 진로 문제는 26살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고 결정을 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럴 때는 부모로서 어떻게 아들한테 조언을 해줘야 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들 사주팔자를 지금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자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팔자가 편중되어 있거나 오행이 부족하거나 어떤 기운이 안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군대 생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성이 좋다면 당연히 제대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직생활, 군 공직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부모와 인연이 박하기 때문에 군 공직생활하면 떨어져 있게 되고 또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갈등도 안 생기기 때문에 부모랑 떨어져 있으라고 한 겁니다. 아드님의 팔자 오행이 부모랑 인연법이 안 맞거나 충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사주를 가졌을 때 붙어 있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결렬되고 건강적으로도 결렬되고 여러 가지로 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 군복무 생활하면서 떨어져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봐봐, 비염도 좋아졌지,
갈등도 안 생기지. 가끔 보고 싶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군 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드님을 이해를 잘 시켜서 군복무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든 상대가 너무 과하게 다가올 경우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옳은지, 또 상대는 자라온 환경이 사랑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와 불편하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조건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요즘에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까? 막 무조건 좋대요? 남자가? 막 무조건 좋다고 따라 붙네. 본인은 싫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는 별로 감정이 없는데 무조건 집착을 하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따라 붙는 것은 일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일방적인 것을 본인은 거절하기도 부담스럽고 피하기도 부담스러워서 묻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본인이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질량이 좋아지면 당연히 분별력이 생기고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 그만큼 깨우치지 못했다면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가 본인이 좋아서 붙는데 질량이 상식에 준하는 질량에서 좋아한다고 붙는 사람이 있고 무식하게 깡패처럼 좋아한다고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무식하게 깡패처럼 붙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거절했다가는 좁힐 수도 있고 밤길이 무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함부로 거절을 하면 안 되고 잘 시간을 끌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계속 본인이 부족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족한 행동?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야. 아니 밥 먹자고 하면 한 30분 늦게 나가고, 그리고 막 핑계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뭐 사촌 핑계까지 다 대면서 이렇게 자꾸 시간적으로 약속을 어기면서 그 사람한테 실망과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 포기합니다. 강법으로 뛰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뛰고자 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면 간단하죠. 이 부드러운 사람이면 만나서 자초지정 다 말해주고, 자초지정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자초지정 다 말해주고, 앞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전화를 받지도 않을 것이며 문자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나 또한 편하기 위해서지만 너 또한 그게 옳은 방법이다. 이런 이치를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거부하겠죠. 나는 무조건 너 좋으니까. 거부하면 또 이해를 시켜요. 거부하면 또 이해를 시키고 한 7번만 이해시키면 끝납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약간의 연민이 있는 거예요. 연민. 약간의 미련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지금 말로는 끊는다고 하는 거야.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말로는 끊고 싶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본인은 지금 아주 알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투정을 하고 있다. 근데 진심으로 끊고 싶을 때는 7번 정도만 내 속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해시키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면 7번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